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성물과 최강의 지팡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리포터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등장하는데요. 전부 이에 대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해리포터 세계관의 이 전설적인 마법 도구 이 세 가지는 원래 오랜 옛날 피브렐 가문의 삼형제가 죽음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전해준 건데요. 그 직접 받았다는 지팡이, 돌, 망토가 그것입니다. 세 개 모두를 손에 넣은 자는 죽음의 지배자가 된다.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영생, 불로장생하는 거죠. 그런 전설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 세 가지의 심벌인데요. 세로선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딱총나무 지팡이, 그리고 원은 부활의 돌, 그리고 삼각형은 투명 망토를 의미합니다. 해리포터는 사악한 마법사 볼드모트에 맞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그림에 세 가지 성물을 장식으로 디자인을 해놓아서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이렇게 나온 장면이 있는데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에 나옵니다. 피브렐 삼형제 중 첫째가 받은 성물인데요. 그거는 딱총나무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법사 세계에서 최강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볼드모트가 이 최강의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을 해요. 결국은 덤블도어 교수가 죽게 되는데요. 그 교수의 무덤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무덤에서 딱총나무 지팡이를 꺼내 들고 한번 이렇게 써봅니다. 그 장면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딱총나무 지팡이가 마지막 회에 해리포터와 마법 지팡이 대결을 엄청나게 이제 펼쳐고 나서 해리포터의 손에 들어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물은 레저렉션 스톤, 그러니까 부활의 돌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돌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돌인데 덤블도어 교수가 숨겨놨다가 아까 얘기 드렸죠. 퀴디치 경기 때 쓰던 골든 스니치 속에 숨겨놨어요. 근데 해리포터가 이걸 잡으면서 결국 해리포터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15수의 이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셋째가 막내죠. 막내가 너 뭐 받을래 했더니 투명 망토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투명 망토를 얻게 돼요. 근데 이그노투스 피브렐 손녀, 그러니까 피브렐 가문의 이제 한참 그 후손인데 이 손녀와 이올렌시 하드윈 포터,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혼하고 해리포터 집안의 가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혈연적으로는 해리포터도 피브렐 가문의 먼 후손이에요. 그래서 덤블도어가 제임스 포터,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아버지죠, 에게 빌려서 갖고 있다가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학교에 입학할 때 익명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딱총나무 지팡이는 최종 전투에서 해리포터에게 갔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돌은 덤블도어가 해리포터에게 전해줬죠. 세 번째, 투명망토는 해리포터 가문에서 전해져서 해리포터에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가, 이 엄청난 성물 세 가지가 결국은 이 주인공인 해리포터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엄청난 이 성물을 세 가지를 사실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탄의 마지막 엔딩 크래시인데요. 잘 보시면 이 상징이 있습니다. 삼각형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법 세계 강력한 마법 도구를 상징하는 이 모양은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원방각이네?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원방각은 하늘, 땅, 인간의 삼위일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투명망토는 펼쳐서 입으면 삼각형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딱총나무 지팡이는 작대기니까 일자로 이렇게 세운 것 같고, 부활의 돌은 원래는 동그란 형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개벽문화 북콘서트에 이것이 원방각의 상징으로 있습니다. 삼각형 안에 사각형 안에 원이 있죠. 이것이 원방각입니다. 그래서 원방각은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존재 구성 원리를 하나의 기하학적 도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아주 인류 문화의 초기의 원형 문화 코드입니다. 하늘은 원만해서 원으로 나타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땅 어머니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길러서 반듯하게 이제 길러내는 것을 뜻해서 정사각형. 그리고 천지 부모,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의 원만하고 방정한 신성과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은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인간 생명의 본성과 궁극의 삶의 목적이 이 원방각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런 그 문양들이 그래서 차용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그 거의 원방각에 가까운 모형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성물에 관한 전 세계 모든 전설의 이야기들의 원조는 뭘까요?
그것은 동서양 역사 기록상으로 환단고기의 배달국 건국 이야기가 원조일 겁니다. 인류 최초의 나라 환국은 마지막 환인이 배달국 초대 거발한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줬다고 나옵니다. 이를 전수받은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동방의 밝은 땅에 신시 배달나라를 여셨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천부는 하늘의 섭리를 나타내는 부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거발한 환웅은 환국의 마지막 환인 천정에서 이 천부의 신권을 상징하는 천부인 3개를 전수받은 거예요. 성물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 뭐 도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그 실제 홍산문화에서도 이게 발견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단고기 북콘서트 일본 편에는 일본은 어차피 그 고대 일본사가 한민족의 이민 개척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화들을 다 이렇게 베껴가거나 가져가게 되는데요. 일본 신화에서 아마타라스 오미카미의 후손 니니기노 미코토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거울, 칼, 구슬이라는 3가지의 신의 보물, 삼종신기라고 하죠. 그래서 3종신기를 봤는데 이번에 일왕이 이제 취임할 때도 이렇게 등극할 때도 이런 걸 이제 놓고 했습니다. 3종의 신기는 환웅천왕이 올 때 천부인 3개를 가지고 왔다는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칼이 아마 뭐 이렇게 딱충나무 지팡이랑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도 해보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해리포터 영화의 전 시리즈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물 3가지를 얻기 위한 이 종통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마법 성물인 딱총나무 지팡이를 얻기 위한 이야기인데요. 최종적으로는 해리포터 소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최초 소유자는 피브렐 삼형제 첫째, 둘째, 셋째고요. 성물은 딱총나무 지팡이와 부활의 돌과 투명 망토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를 완성시키는 친구들이 해리포터와 론과 헤르미온느인데 각자 물었어요. 3가지 중에 뭐 갖고 싶어 했더니 론은 나는 마법을 세게 할 수 있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해리포터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의 돌을 그래서 부활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헤르미온느는 실용적으로 투명 망토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최초 소유자도 3, 성물도 3, 결말을 짓는 주인공도 3. 333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팡이 문화에서 그 증산도 도전에도 상제님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도전 5편 188장에는 상제님께서 태인에서 정읍 갈제로 가실 때 길을 가시면서 지팡이로 땅을 딱딱 짚으셔요. 전봇대 꼽자, 전봇대 꼽자. 여기가 역전이다. 성도들이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하니까 야 이놈아 얼마 안 있어. 여기가 기차도 다닌다. 기차 길 옆에 전봇대가 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얼마 후에 과연 상제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철로가 놓이고 지팡이로 짚으신 곳에 전봇대가 놓이고 역전이 생겨요. 정거장. 그래서 실제 이건 1914년 1월 11일에 대전 목포간 호남선 개통될 때 상제님이 짚으신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세계의 지팡이 도수를 그대로 천지공사의 현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최강의 지팡이, 딱총나무 지팡이에 대해서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총나무는 실제 있는 나무예요. 고려 적골목이라고 불리는데 한방에서는 통증을 멎게 하는 약이고 적골목이니까 뼈가 부러졌을 때 좋은 약재라고 해요. 그리고 줄기 속이 독특해서 나무 가지를 꺾으면 딱 소리가 난다고 해서 딱총나무라는 이름이 불려졌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이걸로 나무 인형 만들어 가지고 신당에 바쳐진다든지 뭐 악령을 쫓을 때 쓴다고 하고, 서양에서는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를 이 나무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놀라운 얘기도 있어요. 조경 수목 도감에는 딱총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놀랍죠. 뭐 다른 위키백과 같은 데는 한국, 중국, 일본, 우수리 등지에 분포한다고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세계관 최강의 지팡이가 한국을 원산지로 하고 있다. 아까 원방각 문화도 우리 민족의 그런 문화로서 원형 문화 코드로 환단고기에 전해지잖아요. 이거는 원형 문화를 간직한 문화 코드의 그 종주의 그 코드를 원작자 조앤 롤링이 자신도 모른 채 아마 이거 갖다 쓰고 있는 것 같다. 그 소리가 막 들렸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지도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EBS에서 방송한 다큐에서 오원소 문명의 기원의 일부에 보면 시베리아 유목민족의 이제 샤먼, 특히 브리아트 신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샤먼은 이제 무당이라고 보통 하지만 실제는 예전에 이제 도인들이었죠. 도통한 사람들, 아주 높은 무당들은. 근데 샤먼은 세계를 지탱하는 나무에서 힘을 얻는다. 도수를 쓰는 사람이 나무에서 힘을 얻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해리포터 얘기랑 일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상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성지를 소도라고 했는데, 소도를 알리는 게 높다란 그 솥대를 세웠어요. 나무로 된. 그리고 이 솥대는 신을 모시는 기둥이었고, 배달국 초대 환웅천왕도 신성한 나무를 신단수로 삼아서 그 앞에서 천제를 올렸어요. 삼신상제님께 올렸어요. 저희들이 믿는 상제님께. 그래서 이런 우주나무 세계수 사상, 이게 이제 우주의 통로 구실을 한다. 인간에게 또 이런 어떤 신비한 힘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코드가 지팡이의 재료, 이 딱총나무 지팡이는 딱총나무와 세스트랄이라는 마법 생물의 꼬리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스트랄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 여기 이제 영생불사와 관계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최강의 지팡이를 이 딱총나무 재료에 말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도전 말씀에 우리 일에 말이 들어야 한다 해서 증산도의 최고 지도자 이 스승님을 얘기를 할 때 이 말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말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리포터가 종통권에 관한 어떤 그런 걸 다 받는 걸 볼 때 이 성구하고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뭐 덤블도 교수가 들고 있는 딱총나무 지팡이가 있고, 이렇게 작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뭐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최강의 마지막 마법 대결을 하는 장면이 화려하게 CG로 그려지고요. 모든 것이 끝난다.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마법 대결에서 딱총나무 지팡이가 자신의 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볼드모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나를 거부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 딱총나무 지팡이의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을 쓰면 쓸수록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지팡이의 그 충성심에 따라서 마법의 위력이 달라집니다. 그게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걸 볼드모트도 깨닫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는 성물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강의 지팡이 이야기는 더 엄청난 얘기로 갑니다. 예, 노스트라다무스와 남사고 이야기로 가는데요. 가을 개벽기에 쓰이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나오고, 동방에서 오는 구원의 무리, 사람들을, 죽은 사람도 막 살리기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살리는 어떤 거룩한 무리를 얘기를 해요. 그게 모든 색이라는 예언이 나오는데요. 동양인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그리고 아페네인 산맥을 넘어 고래에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지팡이로 맞으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 골이라고 하면 골족은 프랑스인이에요. 그리고 아페닌 산맥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데, 이게 프랑스 쪽으로 동방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이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딱 내다보니까 아페닌 산맥을 넘어서 동양인들이 엄청나게 막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살리러 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게 뭘 가지고 살리냐 했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오더래요. 이걸 뭐 장대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갑자기 와서 지팡이로 막 두드려 팬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굉장히 그건 너무 수준 낮은 해석이잖아요. 이거는 뭔가 절대자가 부여하신 뭔가 물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힌트가 노스트라다무스와 쌍벽을 이뤘던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예언가인 남사고,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의 예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산을 뒤엎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을 용사하여 마음대로 해인을 써 왕래하면서 무의이와의 자연스러운 이법으로 백발의 늙은 몸을 가진 쓸모없는 자가 신선의 풍모를 지닌 소년이 되며 늙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 극락의 꿈이 아닐런가. 병을 골수에 가지고 있던 불구자도 죽었던 자도 다시 생명을 얻어 소생하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이로구나. 여기 바다 해자 도장인자 어떤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개벽책에서는 종도사님께서는 이게 같은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가을 개벽기에 이름 없는 괴질병, 지금 어차피 병난 대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원숭이 두창도 지금 번지고 있고, 그런 앞으로 이런 괴질병이 세상을 휩쓸어 버릴 때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극비를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지팡이, 격암은 해인의 조화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고, 근데 이 지팡이를 두드리다 치다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말이 후라빼라고 하는데요. 이 후라빼는 각인하다라는 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새긴다라는 말이 그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인도 바다 해자 도장인자예요. 이 도장 자체거든요. 이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더 한마디로 이제 완전하게 이제 활용 점정을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전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이게 막 구원의 무리가 오는 게 나오는데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 가지고 와요. 이게 살리러 오는데, 그리고 해 돋는 동쪽으로부터 와요. From the east. 그러니까 해 돋는 동방의 나라. 그거는 누가 뭐래도 한국이라는 걸 뭐 전 세계에서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해 돋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할 큰 소리를 외쳐가라오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를 외쳐요. 이마에 왜 이걸 찍어요? 이게 이제 그 구원의 지팡이면서 해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마의 중앙을요, 원래 이게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은 다 아는 단어죠. 인당이라고 합니다. 도장인자 자리당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왜 이게 인당이라고 하는지. 도장 맞는 자리래요. 왜 여기를 왜 인당이라고 했지? 양미간 사이를 보통 제3의 눈이 위치한다고 하는 자리를. 이것은 영체와 육체가 를 이어주는 혼줄이 있는데, 우리가 혼줄 났다고 하잖아요. 혼줄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데, 이 끊어진 혼줄, 죽은 사람을 혼을 불러와서 다시 이 인을 쳐서 살리는 인류 구원의 법방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책과 증산도 서적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이게 지팡이 문화였다니. 그래서 지팡이 문화의 결론은 해인이다. 그래서 모든 마법사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 그러니까 마지막 회죠. 여기는 모든 마법사가 등장해서 선한 마법사, 사악한 마법사들이 전부 나와서 이제 갈려져서 대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지팡이 대전쟁이라고 할 만큼 지팡이를 사용한 엄청난 마법 대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들도 전부 보신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방어막을 치고 지팡이로 공격하고 지팡이로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에서 이 지팡이, 이런 것이 이 문학 작품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는 이 지팡이 문화가 수행과 도술, 마법의 도구로 그 정통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팡이 문화의 결론으로 이번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의통, 그 중에서도 해인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에 담겨있는 진리코드 해설 두 번째 시간, 세 가지 성물과 최강의 지팡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로 붕어귀와 피닉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는 없느니라.